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아쌤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헤르만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와 그다음에 춘향전을 가지고 중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글쓰기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선생님은 보통 리딩 수업을 2차시에서 3차시 정도를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쓰기 수업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창원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반성저중 3학년 아이들이 수업을 했고요. 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 책으로는 수업이 마쳤어요. 자, 리딩 수업을 춘향전도 3차시에 걸쳐서 했어요. 1차 한 보고, 2차 보고, 3차에서는 질문 만들기 위해서 나누고 이렇게 세 번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글쓰기 할 때는 개호짜기와 글쓰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은요. 네, 있지, 두 친구들이죠. 개호짜기와 글쓰기를 할 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개호짜기의 틀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는 정해져 있잖아요. 구조는 정해져 있지만, 개호를 굳이 선생님은 이렇게 서론은 뭘 써야 되고, 본론은 뭘 써야 되고, 결론은 뭘 써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글쓰기는 결국은 내가 읽은 책에 대한 나의 아웃풋이고, 나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글의 형식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는 건 똑같지만, 내가 서론에 뭘 쓰고, 내가 본론에 어떤 걸 쓰고, 결론에 어떤 걸 쓰겠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 친구들마다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오늘 그 춘향전과 수레바퀴 아레스의 글쓰기 후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개요를 참고해 보시면 개요가 내 아이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도 당연히 다르겠죠. 똑같이 수업을 하고 똑같이 토론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글쓰기는 다르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예, 독서 수업을 똑같이 하고 토론 수업을 똑같이 했다고 해서 글쓰기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네,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반송조정 친구 중에 이름은 잠깐 생략했습니다. 박땡서라는 친구 여자아이는요. 자, 제목을요. 춘향이의 강한 의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춘향전을 어떤 맥락으로 봤을지,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봤을지 제목으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춘향이의 강한 의지. 네, 제목으로 조금 약간 느낌이 오나요? 자, 서로 본론, 결론 구성으로 나왔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요 결론 부분에만, 이 아이의 쓴 결론 부분에만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결론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몽룡과 춘향이를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장면이었다. 이때까지는 수총을 구하겠다는 춘향이가 정말 멋있었고 암행성화되어 나타난 이몽룡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이몽룡이 춘향이를 바로 구해내지 않고 시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네, 자기 생각이 나오죠. 또 만약 춘향이 암행의사인 이몽룡의 수청을 받아들이게 됐다면 이몽룡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졌다. 그렇죠. 네, 봅시다. 결론적으로 나는 춘향이가 하기에 느껴졌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강한 의지를 내세우는 춘향이의 모습 때문이다. 자,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몽룡과 춘향의 이별, 춘향의 강한 의지 등 다양한 면을 보일 수 있는 책이었다. 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했죠. 어떠세요? 네. 춘향의 사랑 이야기로 본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춘향의 어떤 강력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이런 춘향의 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느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네. 자기 생각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그 추장이가 그 암행의사의 수청을 만약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막 테스트를 할 때 물어보잖아요. 네. 내 수청도 거절할 거냐. 그랬을 때. 아유, 근데 춘향이가 그러죠. 어떻게 내려오는 사또마다 다 똑같냐. 이러면서 춘향이가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몽룡이 그러죠. 얼굴 들어 나를 봐라. 이러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친구 볼게요. 자, 두 번째 친구는요, 제목이 두 남녀의 만남이라고 포인트를 잡았어요. 예.
자, 느낌에 두 남녀의 만남을 보니까 이 친구는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을 약간 포인트로 잡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지죠. 자, 서론 결론 빼고요. 이 친구가 쓴 것 중에는 본론 1과 본론 2 부분을 볼게요. 자, 본론 1에서는요, 이 친구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그리고 본론 2에는요, 자기가 임팩트 있었던, 인상 깊었던 세 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세 문장에 대해서 왜 인상 깊었는지 이유를 써요. 예, 조금 또 형식이 다르죠. 네. 이거 본론 1, 2부분 인용된 거 한번 볼게요. 이 책은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가 사또가 동부승지가 되면서 이몽룡과 이별을 하게 된다. 결국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사랑 이야기다. 춘향과 이몽룡은 물매의 꿈에서부터 이미 만날 운명이었고 이몽룡과 춘향은 분명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며 살아왔다. 이몽룡이 벼슬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면서 몇 년간 이별을 하게 된다. 이몽룡이 서울에 있는 동안 춘향이는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해 옥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낸다.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도움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춘향이는 신분이 높아진다. 네, 깔끔하죠? 네, 나름의 정리입니다. 나름의 줄거리 정리예요. 자, 긴 내용의 이야기를요. 요약해서 줄거리를 뽑아낸다는 거는 엄청 큰 능력이에요. 예. 막 길게 길게 막 이야기를 쓰는 거는 오히려 더 쉽고, 짧게 그 줄거리를 포인트를 요약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했죠. 자, 봅시다. 본론 이 부분이죠. 이 책을 읽고 나는 세 문장이 인상 깊었다. 첫째는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청룡이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자, 이 월매의 꿈은 춘향이가 기생인 월매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또자제 도련님인 이몽룡을 만나 사랑에 나누게 된다는 내용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네. 자, 월매의 꿈이죠. 자, 월매의 꿈이 나오고 꿈 이야기 몇 번 나온다고 했었는데, 자, 이 이야기가 이 꿈을 통해서 약간 그 둘의 인연이 약간 뭐 드러난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이다? 막 이런 암시가 이제 드러났다고 이제 본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불가불, 이별이 될 수밖에 없다. 아, 이것도 이몽룡이 대사죠. 자, 이 문장은 사또가 남은 땅을 떠나야 했고, 춘향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둘이 100년 가약을 맺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별을 하는 상황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제 이몽룡이 탁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죠. 그 상황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내가 벼슬 한 게 조상의 음독으로 알았더니 우리 장모 덕이로다. 네, 이 역시 몽룡이의 대사네요. 네. 자,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사또가 구간 전송하고 신간 사또 영접함이 법도에 당연하고 사리에 당연하다며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이를 옥에 가두었죠. 자, 옥에 있으면서 힘든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몽룡이 몇 년 만에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렇죠. 자, 이몽룡이 이제 거짓 차림으로, 거리 차림으로 이제 그 춘향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춘향의 어머니 월매가 그게 이제 막 정한수를 떠놓고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 춘향이의 그 백년 가약을 맺었던 이몽룡이 제발 가급제해서 우리 춘향이를 만나러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를 저기 이제 멀리서 이제 이몽룡이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몽룡이 약간 조금 감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벼슬에 이렇게 오른 것이 조상의 음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유 우리 장모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공들여서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몽룡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어떤 장모의 고마움과 그다음에 춘향이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겠죠. 예. 그런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이몽룡이 아주 오랜만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르죠? 네, 두 친구의 글쓰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개요짜기를 했고요. 글쓰기 요거 노트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헤르바네스의 수리밖에 안 했습니다. 자, 이 책도 너무나 그 아이들이 후기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송중학교 친구, 네, 이 친구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공감받지 못한 한세 참담함이라고 적었어요. 예, 자, 공감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한세 참담함이라는 게 보이죠. 네, 어떤 결말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 친구는 서론 본론 결론을 썼고요. 선생님이 지금 인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본론 1이 있었는데, 본론 1은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본론 2와 결론 부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썼는지. 자, 한수가 죽게 된 이유는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자기 생각이죠.
한스가 이렇게 죽게 된 이유를 자기는 추적하는 거예요. 자, 한스의 아버지는 한 번도 한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 적이 없다. 네, 아버지 중요하죠. 위로를 해준 적도 없다. 자, 한스는 공감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게 큰 상처였을 것 같다. 한스가 죽는 장면에서 말로 표현 못할 자, 참담함이 느껴져서 가장 인상 깊었대요. 자, 이 책을 읽고 소중한 것들을 잃고 가족에게도 공감받지 못한 한스가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만약 한스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들을 공감해줬다면 한스가 죽기까진 않았을 것 같다. 네, 자기 생각과 느낌, 감상평까지 나오죠. 예, 좋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친구, 중학년 중에 2학년 여자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제목을요, 한스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썼네요. 아무래도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이제 결말, 한스의 스토리가 쭉 이어오다가 그 결말을 보고 아이들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통적인 면이 있네요. 자, 서론이랑 본론 2와 결론 2, 본론 1, 2, 결론 갑니다. 자, 본론 2와 결론. 자, 같이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보세요. 자,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하일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자유롭게 시를 쓰고 학생들을 억누르는 사회, 학교에 저항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일러, 한스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자, 마지막에 한스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검푸른 강물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었다라는 묘사가 섬뜩하면서도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한스가 안타까웠다. 자, 안타까움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스의 결말에 대해서. 자, 나는 한스가 술에 취해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약간 열린 결말로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난 건지 명확하지 않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 그 술이 취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 친구는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네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이 친구들, 네 여자친구와 제 남자친구들이죠. 역시 개요짜기를 보면 요렇게 각자의 개요짜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글쓰기, 원고지 글쓰기로 네 마무리했습니다. 요게 한스의 마지막 이야기 이 친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정도 되네요. 자, 대략 보면 그 원고지 400자, 500, 600, 한 600에서 700, 뭐 700에서 800, 800까지 난고 700 정도 글을 쓰고요. 많이 쓰는 친구는 보통 원고지 두 장을 넘어가서 한 8, 900자까지 쓰기도 합니다. 네, 요 정도는 약간 원고지 한 7, 800자 정도 쓰는 거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요, 리아쌤이 인문고전 수업에서 독서 수업과 글쓰기 수업을 병행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글쓰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이들이 글쓰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글쓰기도 자유롭게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자기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결국은 글은 자기 글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목을 정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글이기 때문에 네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제목을 지어봐라. 좋은 제목을 네가 지어봐라. 너의 글만에.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춘향전을 읽고 또는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게 아닌 내가 뽑은 이 책의 키워드, 이 책의 핵심 문장 또는 내 글의 핵심이 되는 어떤 제목을 골라 써봐라 이렇게까지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제목을 달 때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에 또 선생님의 독서 수업과 글쓰기 수업으로 또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